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챕터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는 좀 피그마에 대한 기초적인 기능 설명을 복습을 하고 피그마로 아예 A부터 Z까지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GIF도 만들어 보는 과정을 다 담았습니다. 자, 그래서 피그마에 들어왔을 때 보이는 첫 화면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요. 이 영역이 지금 우리가 생성했던 파일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마우스로 가져다 대면은 별표 표시가 떠요. 이게 즐겨찾기인데 이 즐겨찾기를 추가를 해놓으면 왼쪽에 Favorite Files에서 우리가 즐겨찾기한 파일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해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우측에서 디자인 파일을 생성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디자인 파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기능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좌측 하단에 보시면 Explorer Community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커뮤니티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는 전 세계 디자이너들이 본인이 작업을 했던 디자인 작업물들을 무료로 뿌리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뭐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한 디자인 소스들도 있고 상업성으로 이용하면 안 되는 소스들도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잘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일러스트라고 한번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디자이너들이 만든 일러스트 파일들이 확인이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파일들을 확인을 하기 전에 여기 카테고리를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Fade 플러스 Free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프리 버전을 선택을 하셔야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무료 이미지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파일에 들어가기 전에 라이센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클릭하면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센스를 꼭 자세히 읽어보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피그마 파일로 넘어가서 돼요. 자, 그럼 다시 피그마 홈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할 건데 디자인 파일에 드래프트 눌러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파일에서의 인터페이스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에는 이제 피그마를 몇 번 만져보신 분들은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다 숙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세부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좌측에 보이시면 페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페이지를 하나 클릭하면은 페이지 1이라고 해서 어떤 카테고리가 하나 새롭게 생겼어요. 거기서 플러스 누르면 계속 누르면 페이지가 새롭게 계속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파일 하나에 페이지를 굉장히 여러 개 분리를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일단 언타이틀들을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설정을 했다. 그러면 이 페이지 1에서는 기획안만 만들 거다. 페이지 2에서는 상세 페이지만 만들 것이고 페이지 3은 뭐 배너 아니면 썸네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파일의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기획안,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썸네일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히스토리 관리에도 굉장히 좋고 내가 빠르게 작업물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파일 한 번만 들어오면은 여기서 분류가 이미 잘 되어 있고 관리가 잘 되어 있다면 그 리소스도 충분히 감소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파일 안에서 도형이나 텍스트들을 추가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화면과 여기 우측에 있는 이 레이어 창만 집중을 하실 거예요. 근데 좌측에 보시면 지금 레이어들이 어떤 요소들을 만들거나 텍스트를 생성할 때 계속해서 각각의 레이어들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레이어 창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시면 지금 이 네모난 빨간색 네모 박스를 클릭했더니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위치예요. 그 말은 즉슨 지금 가장 최하단 중에서 두 번째라는 의미인데 최상단에 있는 레이어는 바로 이 텍스트가 되는 겁니다. 이 텍스트가 되고 두 번째는 이 아이가 되고요. 세 번째는 이 박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서부터 최상단 순서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레이어를 언제 활용하냐면 사실 그렇게 많이 볼 필요는 없어요. 보는 정도는 많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룹을 해가지고 순서를 바꿔야 되는데 뭔가 락이 걸려져 있다거나 아니면 이 레이어 창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인을 이 레이어 창에서 찾아주시면 굉장히 빠릅니다. 뭐 그룹이 안 되어 있다는 이슈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잠금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는 아무런 노력을 해도 잠금이 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자물쇠 버튼을 딱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눈금을 감겼을 때는 노출이 안 되고 눈금을 켰을 때는 다시 노출을 시켜줄 수 있는 기능까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최상단의 카테고리를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가장 실무를 하면서 많이 쓰는 기능들은 여기를 클릭을 했을 때 바로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거예요. 단축키는 F입니다. 그냥 F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도형들 중에서도 R, 이 네모난 도형은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펜 툴과 펜슬이 있어요. 펜은 뭐 화살표라든지 선 같은 라인을 그릴 때 굉장히 좋고, 펜슬은 말 그대로 그냥 그림판 같이 우리가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는 펜 같은 용도예요. 텍스트, 우리가 가장 많이 쓰게 될 또 플러그인 검색창에 또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아셔도 충분하고요. 그런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은 이 플레이 버튼이 있어요. 이 플레이 버튼은 어떨 때 주로 사용을 하냐면 저희가 만약에 이제 상세 페이지나 뭐 어떤 디자인을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만들고 GIF까지 넣었다 라고 하시면 이 피그마 자체에서는 움직이는 움짤이나 영상 등이 노출이 바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GIF가 잘 재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측에 이 재생 버튼을 클릭을 해주셔야지 GIF 노출이 됩니다. 자, 클릭을 해주시면은 엄청 큰 프리뷰 화면이 뜨게 돼요. 여기서 이제 GIF를 넣었다 하면은 영상이 재생이 되실 거예요. 근데 반드시 프레임 형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 좋은 점은 이 재생 버튼을 클릭을 하고 GIF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Share Prototype을 클릭을 하시고 카피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카톡에 나한테 보내기로 해서 모바일에서 실시간으로 이 상세 페이지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링크가 있기 때문에 이 링크로 웹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모바일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이제 링크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우리가 수정을 해도 이 미리 보기 링크에 바로 반영이 돼요. 수정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모바일로 내가 상세 페이지를 본다 했을 때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수정하면서 바로 모바일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기능도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같이 긴 흐름을 한 번에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능까지 좀 알려드립니다. 나머지 좀 실무적인 기능들은 상세 페이지 제작을 해보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피그마로 상세 페이지를 제작할 제품은 전자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챗 GPT를 통해서 전자책 상세 페이지 기획안을 추출을 했어요. 제가 그 상세 페이지 기획 파트에서 챗GPT 프롬프트를 몇 가지 제시를 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프롬프트를 발굴을 했어요. 이 명령어 템플릿은 제가 따로 이제 제공해드리는 피그마 파일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C 해서 이 파란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내가 판매가 하고자 하는 제품으로 바꿔주시고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정확도 높은 상세 페이지 기획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4번 정도 추출을 해가지고 원하는 결과물이 나와서 요거대로 상세 페이지 기획을 가져와서 제작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획이 추출됐다 해서 여기 링크도 타고 들어가 보시면 제가 추출한 답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파일에 기획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 사용할 플러그인들을 몇 가지 이제 요약을 해놨어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 파일 자체를 다 전달 드릴 거기 때문에 이 파일을
이제 참고하셔서 플러그인들도 한번 써보시고 상세 페이지 제작에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만들 상세 페이지는 이제 부업에 관한 전자책을 판매하려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보면서 하나하나씩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사전에 제작을 다 해놨던 것이고요. 자, 만들어 볼게요. 프레임 단축키 F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무거나 클릭을 해서 박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오른쪽에서 사이즈를 설정을 해줄 거예요. 860으로 일단 가로 사이즈만 만들어 주겠습니다. 챗GPT가 뽑아준 이 상세 페이지 기획안대로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헤더라인은 요겁니다. 자, 부업 스토리 오픈 기념 이벤트, 지금 특별한 혜택 받고 더 나은 부업 함께 시작해요 라는 카피라이팅으로 조금 가공을 해서 사용을 해줬습니다. 자, 먼저 이 헤드라인을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할게요. 폰트는 프리텐다드 폰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이 폰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가장 고딕체인데 깔끔하고 굵기가 굉장히 다양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폰트예요. 자, 가운데 정렬하고 우측 최상단에서도 가운데 정렬해서 텍스트 배치를 좀 다시 해주고요. 챗GPT나 리튼이나 다른 AI 서비스를 사용을 한다고 해도 내 제품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맞게 카피라이팅을 재구성해 줄 수 있는 능력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DT 앞단에 그 기획에 대한 중요성과 기획 파트를 조금 더 상세하게 다뤘던 거예요. 대제목 폰트 사이즈는 6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행간은 85 정도로만 띄워주겠습니다. 이제 행간을 좀 넉넉하게 띄워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행간을 이 줄글과 줄글 사이에 여백을 정말 타이트하게 잡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눈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가독성도 굉장히 떨어져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독성을 높여주려면 그 줄글과 줄글 사이에 여백을 충분히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스토리 대제목과 함께 들어가는 이런 서브 카피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를 저는 한 32 정도로 잡아주고 있고 이 정도 사이즈를 좀 추천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박스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Shift 누른 상태에서 A를 클릭을 하시면 프레임화 상태가 된 겁니다. 프레임화는 텍스트 자체에서도 프레임화를 시킬 수 있고 이미지 자체에서도 프레임화를 시킬 수 있어요. 도형도 만들고 텍스트 배경도 채워줄 수가 있어요. 자, B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프레임을 만든 상태에서 B를 체크를 하고 컬러를 채워줍니다. 컬러 지정은 여기서 이제 원하는 대로 컬러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불투명도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제 대각선 꼭지점에다가 화살표가 하나 뜨게 되는데요. 이거를 가운데 기준으로, 가운데 기점으로 박스가 늘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Alt를 누르지 않았다면 좌측 하단을 기점으로 박스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즈를 조절하실 때는 Alt를 눌러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더 빠르겠죠. 그리고 뭐 여기서도 당연히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박스에 라운딩을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라운딩은 여기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 100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조금 늘려주고 세로는 타이트하게.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텍스트만 선택하고 물론 이런 식으로 텍스트 컬러를 수정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프레임 박스를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 하단으로 내려가 보시면 셀렉션 컬러스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프레임 안에 사용한 컬러들이 쫙 뜨게 되는데 이 블랙 컬러를 화이트로 바꿔주시면은 블랙이 적용됐던 요소들이 다 화이트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밑에서 이 블랙에 해당되는 영역들을 한 번에 컬러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볼드로 조금 더 대제목스럽게 폰트에 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벤트 1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복사를 해오셔서 컨트롤 시프트 G를 하면은 프레임이 아예 깨지게 됩니다. 근데 이 폰트는 남아있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32폰트나 되어 있는데 이벤트 첫 번째 이런 숫자나 뭐 포인트 1 이런 요소들은 사실 꾸며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사이즈를 조금 더 작게 배치를 해주셔도 돼요. 왜냐면 이 포인트 같은 부분들이 이 텍스트나 이미지보다 비율이 훨씬 더 크게 되면은 어떤 거 먼저 봐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의 우선순위가 뒤섞이면서 그것 또한 가독성이 확 떨어지게 되고 친밀성도 되게 낮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23 정도만 폰트 사이즈를 주도록 할게요. 복사를 해와서 부업 스토리 구매 시가 아니라 저는 오픈 기간에 구매 시 30% 할인 이렇게 좀 커스텀을 또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챗GPT에서 추출받은 답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후킹성이 강한 워딩이나 풀어서 설명 가능한 워딩으로 가공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일단 박스 처리를 해둘게요. 이제 30% 할인인데 그냥 30% 할인입니다 하고 끝내는 것보다는 원가와 함께 할인율이 적용했을 때의 할인가도 함께 노출을 시켜주면은 30% 할인을 받으면 요 정도 가격대가 형성되구나. 엄청 싸네. 이런 느낌을 전달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도에서 저희가 30% 할인 혜택을 주는 거니까요. 지금 이 챗GPT에서 추출된 이 가격이 3만원입니다. 3만원에 30%면 21,000원이죠. 일단 3만원 이렇게 쓰고요. 일단 아무런 디자인 없이 내용만 일단 다 채워줍니다. 이렇게 내용만 다 채워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30%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텍스트를 배치를 할 때 그냥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어떤가요? 친밀성이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여기서 정보의 우선순위를 또 매겨보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첫 번째 할인율, 그 다음에 할인가, 그 다음에 원가가 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시하고 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다면 뭐가 30% 할인가고 어떤 게 원가지? 라는 게 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33만원이라는 이 폰트 사이즈를 조금 더 작게 구성을 해줄 거예요. 가격을 조금 더 예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박스 같은 걸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가격표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박스를 만들어주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이 박스에 똑같은 자리 그대로 하나 복제가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필 부분에 레드 계열의 컬러를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할인율을 보여줄 거예요. 컬러를 화이트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컬러를 바꾸는 방법은 클릭해서 여기서 바로 수정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단축키 I를 사용을 하시면 스포이드 활성화가 되면서 툭 찍어주시면 바로 컬러가 반영이 됩니다. 이것도 사실 외워주시는 게 아무래도 작업하시기에 굉장히 더 빠르게 속도를 내주실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지금 이 3만원 부분은 사이즈를 확 줄여주도록 할게요. 33 정도로 줄여주었고요. 한 미디엄 사이즈로 굵기도 강약 조절을 확실히 해줍니다. 3만원은 아닙니다 라는 것을 또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밑줄을 하나 쳐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표까지 만들어줬고요. 여기서 이 박스 두 개를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라운딩 효과, 라운딩 부분에 숫자를 이제 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시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하나 깔아주도록 할 건데요. 먼저 필을 화이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펙트 부분을 플러스 버튼 눌러줍니다. 이게 이제 그림자를 적용해 줄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 햇살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 그림자의 농도와 블러를 세밀하게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냥 딱딱한 이런 그림자 형태였다면 클릭하고 햇살 버튼 클릭. 우리는 이제 블러와 이 불투명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제 블러는 이 그림자의 퍼짐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그림자가 좀 딱딱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좀 촌스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러를 한
한 30이나 40 정도로 띄워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퍼지게 되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림자 연출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서 불투명도를 굉장히 있을 듯 말 듯한 그림자로 연출해주기 위해서 불투명도 수치를 25에서 한 10 정도로만 낮춰줍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있을 듯 말 듯한 그림자가 되었어요. 이게 전이었다면, 자, 이게 10%만 했을 때의 그림자 형태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그림자가 세련돼 보입니다. 그리고 이 3만원 이 부분은 정보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불투명도를 줄 건데요. 불투명도를 주는 방법이 있고 그냥 필에서 조금 그레이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레이 컬러로 이제 수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목 컬러 같은 경우에도 다 선택을 하고 그 스포이드 단축키 I를 누르시면 활성화가 되고 초록색 계열을 클릭하면 바로 컬러 반영이 되었어요. 자, 이벤트 2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한정된 기간은 여기에 이미 같이 녹여서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내용만 추가 자료라는 부분을 조금 더 가공을 해서 뭐 내 제품의 특성과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맞게 커스텀을 해주시면 됩니다. 컨설팅 무료 제공 뭐 이런 식으로 커스텀을 해주시는 거예요. 챗GPT가 추출해주지 않는 뭐 설명 문구 같은 거는 우리가 추가를 해줄 수가 있죠. 그냥 엑셀 자료랑 컨설팅 무료 제공을 제공해주는 게 아니라 리뷰를 작성을 해줘야지 이 엑셀 자료를 보내준다든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든지라는 조건을 좀 제시하는 설명 문구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줄게요. 자, 설명 문구 폰트 같은 경우에는 한 28에서 30 정도면 적당합니다. 설명처럼 들어가는 본문 폰트의 사이즈는 22에서 28 픽셀이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본문 폰트 사이즈예요. 그래서 저는 22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레귤러랑 다시 필은 바꿔주고요. 내용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채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이 설명 문구에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좀 중요한 워딩은 볼드 처리를 해주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이 밑에 있는 요소도 일단은 박스 처리를 해줄게요. 이 이벤트 혜택 부분의 섹션을 밑에 섹션과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박스를 하나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이렇게 하나 깔아주고요. 자, 지금 박스를 만들었는데 프레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여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프레임 누르고 컨트롤 V 해주면은 프레임 안에 이 박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최하단으로 빼줄 거예요. 컨트롤이랑 Alt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대가리를 누르면 한 번에 최하단으로 내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배경도 이렇게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밑에 콘텐츠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부분은 그냥 지금 바로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3D 플러그인을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 플러그인 창 검색창 들어가셔서요. 3D 아이콘스 요거를 사용을 했는데요.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3D 소스 이미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상업적 목적으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이미지들입니다. 여기서 뭐 프론트 뷰, 다이나믹 뷰 이런 식으로 뷰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라디언트 모드나 그레이 모드, 프리미엄 모드까지 다양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출 관리 엑셀 자료와 어울릴 법한 이 소스와 그다음에 이제 이걸 하나 만드셨다면 다른 화면에 한 번 클릭을 해서 다시 클릭을 해주셔야지 추가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 3D 손 모양도 플러그인에서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 핸즈 3D 일러스트레이션 플러그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요거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베이직 버전, 자켓 버전, 뭐 점펄 버전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저는 기본 버전으로 그냥 요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꺼주셔도 되고 이걸 클릭하고 이 박스가 너무 거슬리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이 소스에 맞게 박스 사이즈를 조절을 해줄 것이고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가운데 기준으로 박스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조금 줄여줄게요. 네, 사이즈도 뭐 이런 식으로 좀 배치를 해주시고요. 지금 클릭을 하고 가운데 정렬을 하려고 보니까 우측에 정렬 아이콘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이 아이콘 소스가 프레임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니까 이 3D 소스들이 다 들어와 있지가 않네요. 그러면은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이 배경 이미지는 뭐 해제를 해주시던지 해서 이 세 개만 활성화를 시켜주시거나 아니면 클릭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해서 이 세 개만 활성화를 시켜주신 상태에서 컨트롤 C를 해줍니다. 복사를 한번 해주고요. 삭제를 했다가 프레임을 누른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V 해주면 그 자리 그대로 프레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왔으니까 클릭해서 보면은 정렬 아이콘들이 다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밑에 콘텐츠들도 채워 나가 볼게요. 지금 그 다음에 이벤트 혜택 다음에는 페인 포인트를 나열하는 구간입니다. 페인 포인트를 나열하기 전에 저는 제목 카피를 하나 설정을 했는데요. 챗GPT가 뽑아준 페인 포인트의 특성에 따라서 카피라이팅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제목 카피를 하나 가지고 와서 소제목에 사용했던 텍스트를 그대로 복사를 해와서 문구 내용만 수정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하면은 사이즈도 다시 만질 필요 없이 바로 내용만 수정하면 되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콘은 조금 더 사이즈를 작게 이렇게 해줄게요. 먼저 이 본문 폰트보다는 이 텍스트 자체가 오브제의 느낌으로 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조정해 줄게요. 한 34 정도로만 해주고 어차피 문구 자체의 길이가 엄청 크진 않기 때문에 34 정도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그 제목과 함께 배치됐던 이 부분의 폰트 사이즈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가지고 지금 시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그 굵기는 세미 볼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볼드보다는 조금 더 약한 볼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좌측 정렬.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냥 도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깔아주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여기서 만들었던 것처럼 이 텍스트 자체에서 프레임화를 시켜서 텍스트 박스를 만들어주는 방식인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클릭하고 Shift A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오토 레이아웃이 추가됐다 해서 프레임화가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상하 여백을 많이 띄워준 상태로 텍스트 박스를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필을 추가해서 이제 박스를 하나 만들어 주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라운딩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클릭 몇 번만으로 이 텍스트 뒤에 들어갈 박스와 라운딩까지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에도 똑같이 배치를 해볼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텍스트 박스 크기를 똑같이 맞춰주시는 게 좋다 보니까 600에 180으로 만져줄게요. 자, 그럼 여기도 600에 180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 필 만들어주고 단축키 I를 사용해서 띄워준 다음에 라운딩 40 주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텍스트 박스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박스 간의 간격이 불규칙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더 좁고 여기는 더 넓게 띄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이렇게 텍스트를 클릭하고 자석처럼 맞춰지게 되어 있는데요. 더 쉬운 방법은 다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또 한번 Shift A를 누르면 프레임화가 만들어지면서 동일한 여백을 주는 박스로 나열이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오토 레이아웃이라고도 불리는 기능입니다. 여기 우측에서 여백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30 정도로나 한 40 정도로 띄워주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Shift G 해서 그룹을 다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모지들을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플러그인 들어가서 저는 3D 이모지 해당 플러그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 상세 페이지에 사용했던 플러그인들에 대한 정보는 다 피그마 실습 파일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클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모지를 이제 하나 추가를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뜨게 되는데 적당히 한 70 정도 비율을 키우시면 세로 라인이 하나 파란색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프레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프레임은 항상 오토 레이아웃 형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프레임 안에 이 이모지 이미지를 넣게 되면은 상하 간격과 좌우 간격은 일정하게 떨어지게 되고 가운데 정렬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가운데가 아니라 탑으로 되어 있다면
탑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지금 여백이 다 띄어져 있는 것이고요. 자, 센터로 다시 맞추겠습니다. 맞춘 상태에서 이 여백은 제가 지금 마우스로 가져다 대고 있는 이 부분의 여백이 이 이모지와 텍스트 간의 여백입니다. 이게 지금 10 정도 되는데 저는 한 20 정도로만 띄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래에서도 이모지를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혼란스러우신가요? 자, 이것도 클립한 상태에서 70 정도로 맞춰주고 이 아이콘도 클립해서 비율이 안 깨지게 클립을 한 상태에서 70 하면은 굉장히 빨리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는 지금 솔루션 제시 파트입니다. 이 챗GPT가 뽑은 페인 포인트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나열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콘텐츠들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리뷰 부분을 상단으로 빼주었고요. 여기까지 이제 기대 효과를 계속해서 나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아예 새롭게 추가를 했는데요. 수치적으로 표현을 해서 본격적인 전자책에 대한 설명을 넘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이 제품을 이용하면 좋을 베네핏과 장점, 기대 효과, 후기 이런 것들로 이용해서 상세 페이지의 이탈률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후킹이 됐다면 그때서부터 우리 전자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솔루션 제시 이전에 후기 콘텐츠와 정확한 수치로 이만큼의 성과를 냈다라는 콘텐츠를 2개 만들고 본격적인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부분은 좀 보시면 프레임을 잘라서 제작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 프레임 자체를 GIF로 만들 거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 GIF를 만들 건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GIF를 만들고 여기서도 깜빡깜빡 거리는 효과로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섹션에서는 프레임을 좀 따로 분리를 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 자체를 다 이어서 GIF 효과를 주다 보면 굉장히 많이 깨지고 용량 또한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최대한 이 효과가 들어가 있는 이 한 섹션만 따로 떼서 GIF를 만들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